최근 XRP를 둘러싼 대형 호재성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TF 출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매집 신호, 그리고 미국 코인베이스의 XRP 선물 상품 출시까지 겹치면서 XRP가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흐름이 XRP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장외거래소 시장에서 XRP 관련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이너리 마켓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XRP의 OTC 거래량이 전년 대비 1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TC 거래는 주로 대형 투자자들이 거래소 밖에서 대량 매집을 할 때 이용되기 때문에 이 수치는 큰손들이 XRP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XRP는 2024년 12월 당시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에 걸맞게 기관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수요는 거래소 지표에서도 드러납니다. 2025년 1월 미국 최대 거래소 가운데 하나인 코인베이스에서는 한때 XRP의 거래량이 비트코인 거래량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 직후 리플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이후 미국 내 XRP 수요가 크게 늘면서 XRP 거래량이 코인베이스 전체 25%를 차지해서 20% 수준인 비트코인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기관 투자자들까지 가세하면서 XRP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데 그 결과 XRP 가격은 불과 몇 달 사이 600%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2025년 1월 3달러를 돌파해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XRP에 대한 구조적 수요 기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홍콩에 본사를 둔 해쉬키 캐피털이 아시아 최초 XRP 트래커 펀드를 출시했는데 이 펀드는 XRP 가격을 추종하는 기관 전용 투자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XRP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규제된 펀드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토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XRP 가격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놀라운 점은 리플사가 이 펀드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라는 점입니다. 리플은 자체 솔루션으로 국제 송금을 지원하는 기업인데 XRP의 기관용 투자 상품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전통 금융과 웹3 사이의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플 아시아 태평양 담당자는 기관 투자자들은 전 세계에서 규제된 상품에 접근하기를 원하고 해시키 XRP 트래커 펀드가 아시아 지역에서 바로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아권 자본까지 XRP에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최근 월가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인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에 인수하는 대형 거래를 발표했습니다. 히든로드는 다양한 자산을 취급하며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고 전 세계 300곳 이상의 기관 고객을 보유한 대형 업체입니다. 리플 입장에서는 이 인수를 통해서 전통 금융 인프라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실제로 이번 인수로 히든로드는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핀라의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까지 취득하며 전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리플로서는 글로벌 멀티에셋 프라임 브로커를 소유한 유일한 암호화폐 기업이 되는 셈이고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 자산을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대폭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히든로드는 리플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프라임 브로커리지 상품의 담보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리플이 히든로드를 품으면서 RLUSD를 비롯한 XRP 생태계의 활용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CTO 데이비 슈월츠는 이번 인수가 XRP 레저의 중요한 전환점이다라고 평가를 했고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역시 히든로드가 리플의 지원 아래 세계 최대 비은행 프라임 브로커로 도약할 거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요컨대 미국과 아시아를 막론하고 XRP를 둘러싼 기관 투자 인프라가 빠르게 갖춰지고 있고 큰손들의 자금 유입 신호가 속속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리플 XRP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가장 큰 관문이었던 규제 리스크는 상당 부분 사실상 거의 해소됐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SEC와 리플의 소송전이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7월 법원이 XRP의 일반 유통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데 이어서 올해 3월 리플과 SEC는 최종 조건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SEC는 리플에 부과했던 1억 2,500만 달러의 과징금 가운데 7,500만 달러를 환급해주고 5천만 달러만 최종 납부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EC 역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XRP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거치고 미국 내에서 XRP를 합법적 자산으로 취급하는데 큰 걸림돌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ETF 승인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충족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소송 결과로 미국에서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 역시 우호적인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발행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작년 12월 뉴욕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얻어버렸습니다. 미국 최고의 금융 규제기관 가운데 하나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허가했다는 것은 당국이 XRP를 포함한 리플 생태계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백악관 암호화폐 서킷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2025년 8월 휴회 전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3월 말에는 두 건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오는 8월까지 서명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렇듯 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화폐 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어서 XRP에 대한 규제 측면의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코인베이스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산하 기관 전용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은 이달 초 미국 CFTC에 XRP 선물 계약을 자체 인증하겠다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건 거래소 스스로 규정에 맞는 선물 상품을 설계해서 출시하겠다라는 것으로 규제 승인 절차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은 4월 3일 공식 발표를 통해서 세계에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디지털 자산 가운데 하나인 XRP에 접근할 수 있는 규제되고 자본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할 거라며 XRP 선물 계약 출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계약 출시일은 현지 시간으로 2025년 4월 21일입니다. 이 상품은 매달 만기되는 현금 결제형 선물이고 마진 거래가 가능합니다. 티커는 XRL로 정해졌고 1계약당 10,000XRP를 담고 있어서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21,000달러 규모에 해당합니다. 또 현물 XRP 가격이 1시간 안에 10% 이상 급변하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 선물 상품 출시를 위해서 여러 선물 중개상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과 협력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곧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 코인베이스는 이미 솔라나, 헤데라 선물도 자체 인증을 통해서 선보인 바 있고 현재 카르다노 등 추가 선물 상품 출시도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여러 거래소와 운용사들이 XRP 파생 상품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시카고 소재의 비트노미널이 CFTC 규제를 받은 XRP 선물을 세계 최초로 출시하며 화제가 됐고 자산 운용사들도 XRP 기반 ETF 준비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트와이즈, 21쉐어스, 위스덤트리, 코인쉐어스,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등 다수의 전통 금융사가 XRP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SEC에 제출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프로쉐어스와 볼러틸리티 쉐어스 등도 XRP 관련 선물 ETF와 변형 상품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리플 SEC 소송이 일단락된 만큼 SEC가 XRP ETF를 승인할 명분이 생겼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네이트 제라시는 이번 사례를 보며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까지 앞으로 XRP ETF 출시를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규제 리스크 해소, 우호적 정책 환경, 인프라 구축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XRP 현물 ETF 승인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인베이스의 XRP 선물 출시 소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해서 XRP 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 올랐는데 많은 투자자들은 이런 공식 선물 시장 개설이 결국 SEC의 ETF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도 과거 CME 선물 시장이 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최초의 ETF가 선물 기반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XRP도 규제된 선물 시장이 마련됨으로써 기관 자금 유입 경로가 확보되고 가격 산정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SEC 승인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XRP 현물 ETF 승인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분위기와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XRP 현물 ETF가 출시된다라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 흔히 비교되는 사례인 비트코인 ETF 때의 상황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대형 호재가 있을 때 사전 소문 단계에서 매수세가 몰리고 막상 공식 발표가 되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가격이 주춤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2021년 10월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될 당시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승인 전 몇 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기대감 속에 꾸준히 상승해서 그달에만 45% 정도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눈앞에 뒀습니다. 실제로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역대 최고가인 66,000달러를 돌파했고 투자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ETF 거래 시작 뒤 며칠 뒤부터는 과열을 우려한 매도세로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해 11월 69,000달러 부근에서 정점을 찍으며 단기 과열이 해소됐고 조정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ETF라는 호재가 정점에 이르자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물론 ETF 출시 자체는 장기적으로는 거대한 자금 유입의 시작을 알리는 분수령이었지만 단기 가격 측면에서는 일시적인 눌림목이 생겼던 겁니다. 이런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XRP ETF를 앞둔 시장에서도 유사한 세 단계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루머 단계에서는 공식 승인 전까지 소문과 기대감이 돌면서 점진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XRP는 최근 몇 달 ETF 가능성에 대한 기대 속에서 크게 상승해 왔습니다. 앞으로 SEC 승인 관련 긍정적 신호나 루머들이 나온다라면 추가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뉴스 흐름을 주시하며 분할 매수로 따라가는 전략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많은 기대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정이 오면 저점 분할 매수 등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공식 발표 단계입니다. ETF 승인 공식 발표나 제품 출시 확정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단기적으로 최대의 열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비트코인 사례처럼 급등과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호재가 정점에 달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즉 루머 단계에서 매집했던 물량을 이때 상당 부분 매도를 해서 이익을 확정짓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뉴스도 막상 실현이 되면 사실에 팔아라 라는 심리가 등장을 해서 일시적 과매수 해소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XRP ETF 승인 소식이 공식화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뛸 수 있겠지만 그 직후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조정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일부 익절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시 이후 단계에서는 ETF가 실제로 출시돼서 거래가 시작된 뒤에 초기 며칠간 시장이 진정 국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쏟아진 물량으로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여부는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ETF 출시로 인해서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면 XRP의 가치가 구조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XRP의 펀더멘털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ETF 출시 이후 단기 조정 국면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도 고려됩니다. 다시 말해서 뉴스에 팔았다라면 다시 실적을 보고 사라, 이런 접근입니다. ETF 출시로 XRP는 더 이상 비주류 자산이 아니라 주류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엄청 빡세게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분할 재진입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모든 전략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우 아주 많이 유동적이고 ETF 승인 여부 자체가 아직 불확실한 만큼 과도한 베팅은 당연히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신중히 접근하는 게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XRP ETF를 둘러싼 3단계, 루머부터 공식 발표, 그리고 출시 이후 여기에 따라 각기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루머 단계에서는 기대감에 편승하되 신중함을 유지하고 공식 발표 시점에서는 환호 속 경계를, 출시 이후에는 단기 변동 속 장기 관점을 갖추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결국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 뒤 미래를 보고 다시 산다. 이 같은 격언을 XRP 사례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XRP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규제 불확실성과 소송 이슈로 인해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게 XRP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 족쇄가 풀리고 글로벌 기관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인프라가 속속 구축되면서 심지어 ETF 출시라는 꿈같은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XRP가 단순한 알트코인을 넘어서 전통 금융시장과 연결된 하나의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ETF 승인 여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의 선물 상품 출시, 해시키의 펀드 설정, 히든로드 인수, 이런 것 등은 이것이야말로 XRP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외 시장 거래 급증, 기관용 펀드 등장, 대형 브로커 인수, 이런 움직임은 일시적인 테마성 호재가 아니라 지속적인 구조 변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ETF는 이런 구조 변화의 방화쇠이자 결과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큰 이벤트입니다. 승인 소식 하나에 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고 거기에 맞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정도로 가격 파급력이 꽤 아주 많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뜻은, 의미는 장기적으로 XRP가 주류 자산으로 편입된다는 데 있습니다. ETF를 통해 연기금, 펀드 등 거대 자금이 XRP에 투자할 길이 열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 계좌를 통해서 손쉽게 XRP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XRP 수요 기반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확대시키는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비트코인도 ETF 도입 이후에 기관 채택이 가속화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가격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XRP 역시 ETF가 나온다라면 초기에는 이벤트성 등락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 재평가의 물결을 탈 가능성이 크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XRP ETF 자체가 목표점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인 XRP의 자산화 과정, 다시 말해서 전통 금융세계로 편입되는 과정은 ETF 이후에도 계속될 겁니다. ETF 출시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파생상품 확대, 기관 보유 확대, 실물 활용 사례 증가, 이런 새로운 장이 열릴 겁니다. 리플의 경영진이 히든로드 인수 등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큰 그림도 결국 XRP를 글로벌 금융 허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일 겁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ETF를 단기 수익 실현 이벤트로만 볼 게 아니라 XRP가 성숙한 자산으로 성장해가는 여정의 한 단계로 인식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XRP 앞에 놓인 여러 변화들은 단기적인 가격 부양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향상의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XRP는 현재 구조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ETF에 대한 설레는 소문과 기대가 현실화될지를 지켜봐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XRP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위상은 이미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눈앞의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XRP가 5년 또 10년 뒤에 어떤 위치의 자산이 될지 큰 흐름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고 전략적인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